국방부가 24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 동쪽 11km 해상에서 북한 기순 추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했다며 해경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4일 해군과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해군은 해양 강군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해병대는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해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호국 충정 해병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20기갑여단이 24일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미65 의무여단 소속 다기능 의무대대와 증평일대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방어작전 중인 현무대대 집결지에 적 화학탄이 낙하한 가상 상황에서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군 당국은 24일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으로 북한 기순 추정 인원들이 들어온 것과 관련해 작전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직후 우리 군이 이른 새벽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적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에 신고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북한 귀순 추정 인원들이 탄 소형 목선이 발견된 직후 정부 당국이 조치를 취한 끝에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과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지역 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도약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핵항모, 전략폭격기 등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정 억제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국방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저녁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동을 가진 뒤 공동 성명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 가운데 국방, 방산, 대테러 협력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한 사우디 두 나라는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양측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해 안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우디의 국방장관과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나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 사우디 국방협력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우디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24일엔 카타르 도하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4일 계룡대에서 해군과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은 해양강군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국방 환경이 헤쳐나가야 할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강군 건설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 해군은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희망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해상 기반 한국형 삼죽 체계 구축,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하는 무인 다영역 능력 확장, 병역 자원 급감 대응을 위한 특단의 인력 획득 대책 시행이 보고됐습니다. 먼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기반 한국형 삼죽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기반 한국형 삼죽 체계는 지상 핵심 표적과 수중 위협에 대한 감시와 타격이 가능한 해상 킬체인,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격,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해상 은민 침투로 구성됩니다. 이어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미래 전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 지침 개선을 비롯한 해군 이미지 개선 등 특단의 인력 획득 대책 계획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은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하여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호국 충정 해병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필승의 작전 태세 완비를 위해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통합 상황 조치 훈련과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여 서북도서 결전 태세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외 연합 훈련을 확대해 다양한 국가들과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과학화 훈련 환경 구축을 통한 실전적 훈련 환경 구축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을 위해 카보2, 상륙공격 헬기 등 수륙양용과 공중전력을 확보하고 서북도서용 UAV와 AI 기반의 과학화 경계체계 등 도서방위에 특화된 첨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보고됐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전상자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일 텐데요. 육군 20기갑 여단이 미 65 의무여단과 함께 전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을 했습니다. 현장을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밀 제독소가 오염 인원과 장비를 제독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상자를 제독하는 전 지점에서 한미 장병이 임무형 보호태세를 착용하고 함께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24일 육군 20기갑 여단과 미군 65 의무여단이 충북 증평군에서 2023 호국 훈련 중 하나로 한미연합 대량전상자 처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의무, 화생방, 공병, 보급, 정비 등의 기능을 통합해 신속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생방 중대 장병들이 오염된 장갑차를 정밀 제독하고 곧바로 정비 중대 장병들은 장갑차의 기동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합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전투 장비가 신속하게 전장에 재투입됩니다. 오염 인원 중 응급 조치가 필요한 인원은 한미 의료진이 제독 전에 의료 조치를 먼저 시행해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기존의 대량 전상자 처리 훈련은 외적인 피해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이번 훈련에선 장병들의 심리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군종과 공보정훈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심리적 피해 치료는 군종 참모의 약식 종교 행사와 전승기도를 통해 장병들의 전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대량 전상자 처치 훈련을 통해서 군종 장교로서 우리 장병들에게 이 무형 전투력 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다시 한번 전장에 어떻게 회복시켜서 보내야 할지 많은 고민과 또 연구가 있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한미 장병 100명이 전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합동성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무 중대랑 한국 부대랑 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뭐 그런 게 다른데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서로 각자 장비 같은 거 알아가면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Most meaningful thing was working side by side with our ROC counterparts and ensuring we have a fight tonight mentality. Continuous training with ROC Alliance, ensuring we are training side by side in preparation for any contingency operations. 여단은 앞으로도 훈련을 거듭해 제독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 전상자 처리 능력을 숙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미래 육군 리더십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올바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육군교육사령부가 2023 육군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리더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리더와 팔로워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래전을 대비해서 최첨단 무기체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그 문제의 해결책은 훌륭한 리더의 양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관계자 그리고 각군 리더십 센터와 사관학교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컨퍼런스 1일차에는 정권택 피플앤 대표이사가 인류 기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발표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리더십 모델이 맞춤형으로 제시되면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이모티콘도 개발하셔서 저작권도 등록하셨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가 나와서 교육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스마트한 교육 시스템도 개발해 있어서 구성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리더십을 접하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교육사는 앞으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육군 리더십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새롭게 도전해야 될 육군 리더십의 분야를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육군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2일차인 25일에는 리더십이나 인성, 상담, 리더십 코치 등 리더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는 70명, 수상작은 200점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전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70년의 동행, 70년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공모전에는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70년 동안 한미양국의 동행과 우정의 순간이 담긴 모두 500여 점의 사진과 사연들이 접수됐습니다. 공모전 결과 70명 수상자들의 수상작 가운데에는 6.25 전쟁 중 한미연합작전으로 치러진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 김정곤 육군소장과 국군 창군의 구성원이자 6.25 전쟁 당시 업적을 쌓은 고 정진환 육군소장과 국군 창군 주역인 고 이형근 육군대장 등 6.25 전쟁 당시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진이 다양하게 선정됐습니다. 수상작 200점은 24일부터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연과 함께 1년 동안 온라인 전시될 계획이며 국방부는 수상작을 활용한 영상을 24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 공모전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국방부 군사방송센터 일행 6명이 24일 국방홍보원을 찾아 국방TV와 국방FM 등 군 매체의 제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준장급에 해당하는 톤 소장을 비롯한 베트남 국방부 군사방송센터 일행 6명은 한국의 국방홍보 매체 현장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방송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같은 홍보 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텔레비전하고 FM 라디오 그리고 국방일보 이렇게 신문 3개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국방 정책 그리고 국방 관련 콘텐츠를 일반 시청자 그리고 우리나라 장병들에게 소개하는데 아마 군사방송센터가 하는 일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주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한국에 오신 만큼 일도 일이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또 경치나 좋은 가을 날씨에 한국을 좀 느끼시고 가기를 기대합니다. 톤 소장은 답사에서 우리도 시청자들에게 군이 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는 등 국방홍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방문단은 국방FM 라디오 제작 현장과 낮 12시와 저녁 7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방TV 국방뉴스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등을 살펴보며 군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0월 16일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10월 16일 동티모르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파병된 상록수 부대 일진이 동티모르에 도착해 부대를 전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평화 유지 작전을 시작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9년 9월 1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동티모르 파병을 결의합니다. 결의안 1264호로 동티모르 다국적 파병은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이후 1999년 9월 29일 동티모르에 파병될 상록수 부대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선발대 149명이 동티모르에 도착 후에 전개됩니다. 상록수 부대의 동티모르 파병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전투부대 해외 파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또한 파병 기간 동티모르 지역의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군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이어서 10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 추미론 의장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불평등 조약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해 조선이 침략에 항거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돼 대한민국의 외교권이 강제로 박탈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의거 후 10월 28일 위순 감옥으로 이송 수감됩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체포된 후 옥중에서 많은 휘호를 남기고 일제에 의해 사형이 집행돼 순국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을사늑약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규탄하고 조선의 강력한 항일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의거입니다. 이어서 10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국내 첫 한국형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이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의해 개발이 성공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4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2003년 10월 30일 신공 개발 완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최대 사거리 7km, 최대 고도 3.5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2입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 제25사단의 신궁이 초도 배치되고 전력화됩니다. 신궁은 국내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로 2005년부터 전력화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 5번째로 독자 기술의 탐색기를 탑재한 휴대형 대공 유도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나라 위해 몸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24일 울산시 HD현대중공업에서 최신의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2 8번함 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춘천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대포와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을 갖추고 해상 작전 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 터빈과 추진 전동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수중 방사소음을 줄였고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와 장거리 대잠어리를 탑재해 대잠 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한 점이 특징입니다. 3년 동안 건조와 시운전 평가 등을 모두 마치고 인도된 춘천함은 전력화 훈련을 거친 뒤 실전 배치됩니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24일 신속 시범사업 업무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사청은 내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공모와 선정 계획, 신속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발전 방향 등을 중점 발표하고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 효율화와 전담 사업팀의 역할과 책임 정립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군학초급반 13기와 군학병 295기,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군학교관이 24일 가을음학회를 개최했습니다. 군학부사관과 군학병들은 행사에서 고 웨스트와 바다로 가자, 헤이 주드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는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이 짙어지면서 전국 곳곳의 산들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덕유산과 지리산은 단풍이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을 즐기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큰 추위도 없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13도, 대구는 9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원주 20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24일에는 베트남 국방부 군사방송센터에서 국방홍보 매체 현장을 살펴보고 방송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국방홍보원을 찾았는데요. 동남아시아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주요 지역인 만큼 이번 방문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로 앞으로 같은 국방홍보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방홍보는 현재 국방홍보를 통한 안보관 강화와 국가 간 확립을 위해 국방일보와 24시간 방송 국방TV, 라디오 국방 FM, 디지털 소통 국방 누리 등 온 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군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방 정책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